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에 대해서 입원 전담 전문의 본사업 이후 수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금요일 날 이제 공시된 내용인데요. 이제 1월 29일 월요일자로 이제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가 이제 신설이 돼서 적용이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 전까지는 이제 시범사업 수가가 적용됐었고 1월 25일부터는 이제 바로 본사업에 따른 전담 전문의 관리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시범사업과 바뀐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코너에서는 좀 질의응답 정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는 입원 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관리의 목적이 되겠죠.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관 상급 종합병원이 되겠고요. 운영 형태는 이제 뒤에 제가 예전 시범사업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 조금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간결화되어 있죠. 1형, 2형, 3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1형은 주 5일형에서 주간에 주 5일형 주간에 따라 있고 이제 7시부터 저녁 7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만 이제 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고 8시간 이상, 5일에 주 5일 해당할 각각이 이제 8시간 이상이 되어야 됐고 수가는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2형 같은 경우는 주 7일형 결국 주말을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토일.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마찬가지로 산정이 되고 주말도 모두 8시간 이상이 근무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허들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3형은 주 7일형 24시간이 되겠고요. 결국 한 병동을 24시간 동안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가 이제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수가 형태는 및 상대 가치성도 높게 되겠죠. 자, 이런 운영 형태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는 환자 수 대비 전담 전문의 수입 적용도 이게 만족을 해야만 이제 요양급여가 인정이 되는 거죠. 좀 살펴보면은 입원 전담 전문의 운영 형태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1형, 2형, 3형을 말하는 거죠. 따로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전담 전문의 수에 비해 따라 각각 산정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결국 그 병동의 환자 수를 전담 전문의 수로 나눈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비율에 따라 각각 이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환자 수 기준 같은 경우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다. 이거 뒤에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전담 전문의 수도 마찬가지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 전문의별 재원일수의 합을 이제 나눠서 이제 적용한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뒤에 표를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급여 기준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운영 형태별로 1형은 25대 1을 넘을 수 없다. 2형은 17대 1을 넘을 수 없다. 3형은 10대 1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어, 큰 범죄에서 보면은 이번 전담 전문의 한 명당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조금 제한을 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운영 형태가 크게 1형, 2형, 3형 세 가지가 돼 있고 환자 수 대비 전담 전문의 수 비율도 각각 1형, 2형, 3형에 따라서 초과할 수 없는 비율이 있다. 이 정도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운영되었던 이번 전담 전문의 시범 사업과 본 사업 좀 어떻게 아주 간략하게 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 사업은 건강보험 환자만 적용이 됐었고요. 본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보험 산재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몇 가지 변형들이 있었는데 시범 사업 때는 일부 전담,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닌 것 당시는 일부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일일 때, 3일일 때 나눴었고 24시간 하는 유형들을 뭐 4일일 때, 5일일 때 했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 참여 지원금에서 한 40% 정도 수가를 이제 올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코드가 좀 별도로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범 사업 코드 운영 형태를 본 사업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 나눴던 거죠. 주 5일형 주간 1형, 주 7일형 주간 2형, 주 7일형 24시간 3형. 그리고 각각의 운동 비율 25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17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가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간결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관리료 부분을 조금 더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서식에 의해서 이제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 산정 현황 그리고 병동별 병상 운영 통보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만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시점이 1월 25일인데 이 경우는 이제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는 1일 1회가 산정이 되겠고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이제 병동에 동의를 해야 되고 그걸 보관해야 되고 입원 전담 전문의의 근무 현황표를 또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돼 나중에 이제 근무 비율이라든지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급여 기준이랑 언급 살짝 있었었는데 그 급여 기준은 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담 전문의는 이제 정의라고 시작했는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이제 운영하는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라는 거죠. 이번 전담 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고 전담 전문의는 운영 형태에 따라 배치하고 이번 전담 전문의 병동에 한 곳에 상주한다. 이게 이제 정의가 되겠고요. 근무 시간은 주당 근무 시간을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한 주간의 근무 시간이 휴게 시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이제 근무하는 걸 좀 잡아놨습니다. 휴게 시간 제외라는 걸 좀 잘 보시고요. 근무 조건은 짜여진 근무 형태, 결국 이제 뭐 로테이션. 제가 앞서 여러 가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처럼 교대 근무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 전담장님 그걸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전제를 줬고 인접한 곳에 상주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 중에 뒷부분 근무 배치 기간 동안 다 업무 병행은 불가능하다. 즉 입원 환자를 보면서 외래라든지 실수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만약에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가 휴가라든지 출장들이 있을 경우는 이제 대체 전문의를 좀 두어야 됩니다. 이 대체 전문의는 이번 전담 전문의의 근무 조건,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의 근무 시간이 휴게 시간 제약 40시간이고 타업무 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똑같이 준수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별지 20호랑 별지 21호란 표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통보해야 되는 표들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마 제 판단에는 이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제출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좀 거쳐봐야 그다음부터는 좀 실무 담당자분인지 이번 전담 전문의도 좀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표 보면은 1형, 2형, 3형을 나눠서 돼 있고요. 3개월 평균으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뒷면에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어떻게 등급을 산정하는지 나와 있는 거죠. 다음 분기 적용할 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분기 저희가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게 1월이니까 이미 이제 1분기는 된 거잖아요. 그러면 2분기 4월부터 6월에 적용할 등급은 3, 6, 9, 10일 각각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니까 3월 예를 들면 2분기를 적용한다 그러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등급 산정 분기는 전년도 1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그런 전담 전문의 수라든지 환자 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환자 수, 전담 전문의 수를 3개월 평균해서 적게 되고 그걸 나누게 되는 거죠. 앞서 제가 조금 중요한 수치라고 했던 게 1형 같은 경우는 25대 1을 넘을 수 없고 2형은 17대 1, 3형은 10대 1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1형 같은 경우는 한 명만 공부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 명이 3개월 평균에 볼 수 있는 비율은 결국 25명을 넘을 수가 없는 게 되겠죠. 예를 들면 2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명 정도 근무하니까 17대 1 넣으려면 50명 이상은 될 수가 없겠고 3명이 이제 그러니까 한 병동에 50명을 넘을 수가 없는 거겠죠. 3명 같은 경우 보통 이제 5명 또는 4명 정도 할 수 있는데 5명이 예를 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10대에 되려면은 병동 평균 환자 수는 50명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50을 이제 전담 전문이 5로 나오면 10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개월 평균이라는 것들이 이제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사업과 다른 게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자보보험, 산재라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자 수 해당대를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면 1형, 2형, 3형은 나눠져 있고 유니코드, 이제 병동명이 되겠죠. 병동명을 좀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환자 수 해당을 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전담 전문의 현황도 마찬가지로 1형, 2형, 3형을 나누고 병동에 따라 나눌 수가 있겠고 각각의 어떤 분들인지 면허 증명, 이제 자격증별, 이제 전문의 자격이 되겠죠. 입사, 회사 일자, 의사 그분, 근무 형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휴가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언제 대체 근무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대직 일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가 되겠네. 대부분의 이런 일들은 이제 결국 심사팀에서 조금 담당을 할 텐데 현재 이번 연도 연구생도 어떻게 돌아간다, 어떻게 운영된다 이런 운영 비율이라든지 수가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컨셉은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지 21호에 있는 병상 운영 현황 통보서인데요. 앞서 20호는 조금 더 간결하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1형, 2형, 3형은 나눠져 있고 유닛 코드, 이제 병동별 이제 명칭이 되겠죠. 뭐 174병동, 134병동 그렇게 되고 각각의 병상 수, 적용 일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들 좀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보셨듯이 이제 1월 25일부터 적용이 됐고 시범 사업 수가들은 이제 다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번 가지고 제출하고 그 기간 동안들에 조금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해야 되고 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다음 코너에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이메일이라든지 브런치,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